도피 사상의 시비. 오늘의 질문은 대단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정치 집권자의 가는 걸음걸이가 마음에 맞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 한 스스로 멀리 물러나 숨어버리고 싶은 심경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야말로 한번 토론해 봄직도 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러한 경우 언제나 옛날 역사상의 이야기를 이끌어다가 오늘의 현실에 비춰보는 것이 대답을 쉽게 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일찍이 고려 마렵에 정포은 선생이 한창 정치의 회오리 바람 속에 들었을 적에 어떤 중이 시 한 귀절을 적어 보냈습니다. 강남 발리길에 들꽃 피었소. 봄바람에 좋은 산 아닌 데가 없구려. 그러니 어서 그 도성을 물러나서 한가로운 몸이 되어 시골로 떠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은은 그 시를 보낸 중에게 대답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고맙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소. 나는 사직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소. 이 이야기는 동인시화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 얼마 전에 시골 있는 어떤 친구로부터 시끄러운 서울에 있지 말고 조용히 시골로 물러 오라는 권유의 글을 받은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금껏 대답 편지를 보내지는 못했지만은 나 스스로만은 포은의 대답을 되읽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처지나 오늘 여러 청년들의 사정이 포은 선생과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려 때의 포은은 나라의 운명을 한 어깨에 메고 있었지만은 나나 여러분 청년들은 당장 나라에 큰 상관이 있는 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나라의 운명과 함께 같이 하겠다고 한 포은의 정신과 태도만은 오늘도 누구에게나 일러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의 대답을 되새겨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고 소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비웃고 침 뱉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방관, 다시 말하면 곁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것, 그리고 또 도피, 다시 말하면 다 집어 던지고 멀리로 달아나 숨어버리는 것, 이것들이야말로 그 영향이 지극히 큰 것입니다. 더구나 옛날의 역사상에서부터 매양 지성인들이 이 같은 태도를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왜 제 나라 일, 제 정부에 대고서 비웃고 침 뱉고 할 것입니까? 왜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왜 몰라라 하고 달아나 버리고 말 것입니까? 밭 갈고 논 베는 무식한 농부들은 오늘도 말없이 제 일을 하는 동안에 도시의 지식인들은 거의 어떤 전통인 것처럼 비웃고 방관하고 도피하는 것으로서 자기 몸을 도사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들은 일제시대 36년의 쓰라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때야말로 직접 항쟁에 가담하지 못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일제의 정치에 대해서는 비웃어야 했고 침 뱉어야 했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해야 했고 멀리 도망가 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내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말로 그렇게 아니하는 것이 조국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체질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제의 정부가 아닙니다. 해방된 내 나라입니다. 내 정부입니다. 내 정부에 대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는 비웃을 수 없습니다. 침 뱉을 수도 없습니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버리고 어디로 달아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이 충무공의 송나라 역사를 읽고라는 글 한 편을 애독하고 있습니다. 공의 정신과 사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송나라 때 이강이란 재상이 있었습니다. 북에서 금나라가 침입하자 조정에서는 진회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화친을 주장하는데 그는 끝까지 항쟁을 주장하다가 귀양을 갔었고 뒤에 다시 풀려 돌아와서 재상이 되어서는 안팎으로 국세를 바로 잡아보려고 애쓰다가 황잠선 등이 극력으로 방해해서 재상이 된 지 겨우 70여일 만에 파면되어 물러난 채 세상을 탄식하며 멀리 가 숨어 버리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충무공의 송나라 역사를 읽고란 글은 바로 이 강의 사적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 글이 하도 명문이므로 읽어드리겠습니다.